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북한의 지도부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북한을 움직여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북한 지도부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인물이 누구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우리네 84년생입니다. 84년 1월 8일 이제 소위 그 여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거죠. 뭐 83년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84년 1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관심사가 그거죠. 이제 몸무게가 엄청 쪘다가 갑자기 요즘 막 다이어트 했다. 이게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08년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계자로 이제 북한 내에서 이제 낙점이 된 거죠.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되고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대적으로 나온 게 약 한 2011년 12월 달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한 이후에 나오는데 그때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체중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기관에서 평가하는 이제 키는 170cm에서 175cm 정도.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때 162cm였는데 자기 아버지보다는 좀 크죠. 170cm고. 그리고 몸무게가 그때 2011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가 약 한 90kg 정도. 그리고 나중에 뒤에 설명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한 90kg까지는 가지 않고 한 80kg까지도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70에 80kg 정도면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40kg까지 갔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감량을 해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약 한 110kg 정도 되지 않는가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얼굴에 살 빠진 거라든지 또는 이제 팔목에 이제 그 시계 차고 있을 때 팔목 두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많이 이제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일종의 좀 그 대역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정보기관이나 전문가들 이제 판단은 대역을 쓰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량을 한 게 그러면 이제 자연적인 감량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감량이냐 이런 게겠죠. 근데 최고 지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르죠. 부인 이설주로부터 이제 당신 살 빼세요.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감량을 했지 않겠나 싶어요. 참고로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제 건강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특별한 기구가 있습니다. 단체가. 그래서 이제 봉화진료사라고 해서 이제 북한의 그런 백두혈통 최고 지도자들만 가는 이제 특별한 그런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소위 그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만은 그 만수무강연구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김일성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만수무강연구소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 이제 식사하는 그 식단까지도 다 이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을 절대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정컨대는 이제 70에 140kg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84년생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신체 활동 자체가 그렇게 아주 썩 활발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장기간 안 나온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다리 쩔쭉쩔쭉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아마도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김정은 이제 총비서 당 입장에서 보면 총비서고
이제 국무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위원장이죠. 김정은 총비서인데,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스스로가 이제 백두혈통이다라고 합니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두산이 아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신령스러운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령스러운 이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체주의 국가, 그다음에 우리도 뭐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신령하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고조선 당군은 이제 그 뭐야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그 환인의 그런 아들이 이제 뭐야 그 곰하고 뭐죠 저 호랑이를 이제 쑥하고 마늘만 이제 줘서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바뀐 그 웅녀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당군을 낳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령스럽잖아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혁거서의 신화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커다란 그런 그 아래서 황금 아래서 나왔다 이런 거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의 그런 그 신비성 이걸 가지고 이제 절대적인 충성을 이제 도모하고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도 이제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런 신령스러운 장소에서 이제 혈통을 받고 태어난 지도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이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백두산 대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김일성 이제 주석의 항일 혁명의 그런 정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런 이제 영명한 그런 이제 정기를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백두산 대학이라고 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원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뭐 꽃피고 날 좋을 때 가서는 안 된다. 이 덥고 추울 때 가야만 그게 더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날 좋을 때 가는 게 아니라 혹석이나 그다음에 이제 혹한기에 이제 북한의 젊은 그 청년들을 이제 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여하튼 이제 김정은은 본인을 백두혈통 계승자라고 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김정일과 김정일의 이제 본부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제1교포 출신인 고영희 사이에 이제 이남 일녀 중 둘째로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그 형은 김정철이라고 81년생이고 여동생은 이제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제 김여정 이제 88년생입니다. 이제 김여정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비록 이제 이복 형제라고 하더라도 먼저 태어난 이제 사람이 이제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인이 이제 김영숙인데 이제 거기에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김솔총이라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결혼했던 성혜림의 사이에 이제 김정남이라고 하는 아들을 뒀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남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자다, 이제 장남이다라는 거예요. 김정남이가 71년생이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 84년생이고 그러니까 한참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이 없는 가운데서 김정남이 북한의 그런 그 지도층 사이에서는 장남이다라는 게 인식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남보다는 이제 김정은을 이제 후계자로 낙점을 한 거죠. 그 낙점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김정남이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저쪽 저 일본의 그 디즈니랜드에 가족들하고 이제 갔다가 그 2조 여권 가지고 추방당한 경우가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소위 그 국가의 이미지를 이제 나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남이 주로 이제 평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뭐 마카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이제 소위 뭐랄까 좀 IT 쪽도 하고 뭐 이렇게 돈도 뭐 이제 벌어서 이제 뭐 보내고, 뭐 본인이 뭐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제 외화벌이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장남이니까 그 영향력으로 해서 했겠죠. 소위 우리로 하면 뭐 재벌 2세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런 행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도 이제 여러 사람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는 좀 눈에 좀 벗어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야심차고 또렷또렷하고 예,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하튼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을 했는데 이제 여전히 누구죠? 이제 71년생인 이제 김정남이 있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의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베트남 이제 여자분이죠. 뭐 그분들은 뭐 무슨 뭐 몰래 카메라 찍는 줄 알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사실상 이제 독사를 해서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다. 일부는 뭐 김평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평일은 그거는 이제 소위 아버지인 김정일 때 했던 사람이고 너무 나이가 있고 너무 이제 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제 북한 내에서 그런 이제 소위 일종의 이제 지도자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세력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은 여튼 뭐 여러 이유로 해서 후계자로 됐고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권력을 잡고 있고 지금 이미 벌써 이제 10년 차 권력을 잡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그런 그 리더십, 권력 장악력이 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은 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북한의 그런 변화, 그다음에 북한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런 데 중요하고요. 자,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에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84년생인데 94년부터 이제 2000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10살, 우리로 하면 11살이겠죠. 그때 가는데 11살 되는데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이제 주석은 항상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성 편력이 많은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숨긴 거죠. 예? 이제 소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이 김정은, 이제 김정철, 김여정 이 남매들이 있는 걸 이제 숨긴 거란 말이죠. 예? 고영이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고 이제 살림 차리고 사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안 한 거고. 근데 그때 정도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알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들을 다들 그냥 스위스 베른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나이로 10살인데 한참 이게 엄마 품에서 막 이제 놀려고 그럴 때 간 거니까 이제 물설고 낯설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외국어 특히 뭐 영어 제대로 뭐 공부하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보면 공립학교 다녔는데 첫 해에 결석하는 날이 75일, 뭐 두 번째 해는 뭐 105일을 결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뭐 3일에 한 번 또는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결석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학교 다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뭐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뭐겠어요. 뭐 스포츠 특히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열기를 막 발산해야 되니까 스포츠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이제 막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뭔가를 하나 된다면 그냥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설고 낯설은 데 가서 툭 떨어졌다. 비록 이제 뭐 그때 그 당시에 도와줬던 사람이 이수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외교부 이제 외무상도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게 자기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울분이 나니까 그게 성격도 욱하고 뭐 저돌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되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자기가 사는 거니까 생존이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으면 이거 뭐 까짓거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데는데 그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정말 10대 때 스위스 베른에서 생활했을 때 정서적 성격적 측면에서 보면 저돌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이고 그러니까 그 후에 보면 막 자기 고모부인 장성특이도 죽이고 뭐 잘못하면 막 숙청해버리고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고
그리고 또 뭘 하려면 이게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북한에서 요즘도 막 미사일 쏘고 그랬지만 그때도 미사일 많이 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미사일을 쏘면 실패를 한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다시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고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동해 쪽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보통 이제 그 새벽에 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날씨 좀 뭐 9월, 10월에 많이 쏴요. 이제 뭐 장마철에는 비 오니까 많이 안 쏘고 주로 또 5월 달도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5월, 뭐 9월, 10월 이때만 쏘는데 이제 새벽에 딱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실패를 했어요. 우리 정보기관이 다 파악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야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들이 뭐 또 추가로 쏘질 않고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게 다시 또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막 2번을 쏘고. 그만큼 이제 그거는 뭐 밑에 그쪽에 뭐 요즘 뭐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뭐 막 SLBM 쏘고 그래서 막 이제 이름 있는 단체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새벽에 쏘고 말이야 그 사이에 기술 결함을 보충시켜가지고 뭐 바로 또 오후에 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예?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거 쏴라 그러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성격이 이제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이제 그렇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게 스위스 베른이 이게 기본적으로 94년 지금도 그러지만 이게 문명화된 사회잖아요. 문명화된 사회. 그러니까 저 최근에 올해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화국의 당면 과업이 뭐냐 제시하는 게 뭐냐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들어서서 평양 시내도 아주 현대화하고 평양의 그 순환공항도 우리의 이제 저 인천공항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다 이렇게 새로운 청사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같은 그런 이제 문수 물놀이장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원천 관광지구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이 10대 때 봤을 때 했던 이제 유럽, 서구의 그런 잘 사는 문명화된 이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방학 때는 이제 평양 왔다가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후지모토 겐치라고 나는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쓴 사람. 지금은 저기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뭐 저기 그 북한 평양에 가서 뭐 일식집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왜 우리 조국은 이렇게 못 사느냐? 예?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건 사람 인지상정이잖아요. 보고서 야,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뭐 한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통일부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회담도 하고 여러 개에 갔을 때 정말 느낌이 이제 제가 60년대 태어났는데 60년대의 그 시골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그 속에 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정말 도해지 보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저 시골 출신인데요. 이제 대학교부터 서울 와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올 때 와서 정말 그때 그 1호선 지하철 하는 거 보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뭐 시골에 무슨 지하철이 있습니까? 그냥 뭐 버스 이게 또 그때 뭐 비포장 도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 지하철까지 있고 이런 거 보고 야, 이게 대단하구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이 도시하고 지방 간에 있어도 격차가 있고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의 발달상을 보고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 유럽에서의 생활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한 동경. 근데 그 문물에 대한 동경이 이념에 대한 동경이다라는 거는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이념을 야, 이게 서양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하면 그런 게 좋겠다. 그러면 뭐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그 물질적인 그러한 변화를 희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러한 이제 김정은은 이제 일종의 리더십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성격이 아주 저돌적이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여러 사람을 이제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이제 그런 일종의 그 민주적 리더십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사람이 좀 차분하기도 해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좀 인내심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좀 뭐 비판적으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황희정승 같은 분들은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당신 말도 맞다.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당신 말도 맞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니 틀린 건 있지만 나름대로 다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서로 상충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적인 리더십인데 이게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거 못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의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권위적인 리더십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170에 한 원래는 한 8, 90kg에다가 140kg를 찐 게 이제 할아버지인 이제 김일성 이제 주석을 이제 연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기도 보면 제가 저기 자료 드렸습니다만은 백마 타고 지금 백두산 올라가는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2019년에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가는 건데 백두산에 첫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는 김일성 이제 주석이 항일 이제 투쟁을 할 때 이제 그 백마를 탄 장군이다라고 해서 이제 협력한 이제 정권을 올렸다라고 이제 선전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즉 김일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애민, 예? 그러니까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이렇게 그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좀 은둔의 정치를 했죠. 많이 거리를 두고 했죠. 그리고 뭐 근데 하여튼 이제 김정은 총비서는 권위적 리더십에다가 이제 김일성처럼 이제 애민 이제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북한 스스로가 그 인민대중 제일주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그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러한 이제 김정은의 그런 그 리더십, 김정은의 이제 성향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김정은을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제 부모님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한쪽이 뭐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제 하다못해 가정사도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면 뭐 서로가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고 안 되면 또 이제 이런 이제 가족들 전체가 또 힘을 모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북한도 하나의 이제 국가의 이제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인데 그걸 김정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그걸 자기의 뜻을 그대로 이어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가 북한의 정권 통치 시스템인데 이거는 크게 뭐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건의하면 이제 경중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모든 걸 다 못하니까 이제 서기실, 우리로 하면 이제 청와대와 같은 비서실을 두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관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이제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뭐 이행 실태도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니까 대통령께 이제 최종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가지만 이제 많은 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도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위임이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결정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간 대화를 할 때도 우리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그냥 뭐 아주 중요한 사항은 뭐 청와대까지 올려서 이제 그 결심을 받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이제 장관선에서 하고 또 아닌 경우는 그보다 낮은 경우는 또 밑에 경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북한하고 하면 뭐든지 하면은 이게 늦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아직도 뭐 평양에서 뭐 답이 안 왔다. 근데 처음에는 저 사람도 왜 저러나 근데 이런 시스템.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책임지면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옷 벗기게 한다든지 어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디 뭐 저기 멀리 뭐 추방한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아주 크게 뭐 범법 행위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좀 뭔가 좀 이제 미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뭐랄까 좀 뭐 야단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당신 이제 옷 벗어 당신 뭐 저 집안으로 가 이건 아니죠. 근데 북한은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표현이 뭐한데 우리는 협상은 그냥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걸로 보지만 북한은 협상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책임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결정을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러면 뭐냐면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임 통치 뭐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분야별로 핵심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최종쟁을 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큰 틀 내에서 당신이 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은 이제 최용해라고 하는 사람. 최용해는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꼭 필요해요. 이제 항일 그 빨천 투쟁을 할 때 김일성 장군하고 최현이라고 하는 장군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싸움은 오히려 최현이라는 사람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최현이 바로 최용해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보다도 이제 좀 뭐랄까 좀 이제 인텔리전트 했다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막 지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군으로 가서 소련군의 이제 정치 장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이제 낙점 받아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현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제 전쟁 막 싸움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현의 아들인 최용해가 이제 총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는 이제 내각 총리 김덕훈. 이 사람은 이제 대한 이제 뭐 기계 공장에서 이제 지배인도 했던 아주 이제 테크노크라트예요. 그 다음에 당 선전은 이일환. 근데 이일환 이 사람은 이제 근로단체 부장도 했고, 이제 청년 관련된 조직도 했는데, 북한도 지금 청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도 제정을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축하문 보내서 청년들이 저기 오지 가면 막 이게 막 격려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일환 사람은 청년, 그 다음에 근로단체,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 선전선동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정신부장을 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대남 부분은 이제 김영철하고, 그 다음에 대미 부분은 이제 이성권, 그 다음에 최선희, 김명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남과 대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자기 여동생인 김여정이죠. 그래서 김여정을 이제 나와서 매번 많은 이야기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남매 통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김여정은 자기 동생이고 그리고 또 여자인데 뭐 이제 어떻게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자인데 자기 그 권력을 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하나의 그 운명 공동체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러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하고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인물들과 함께 북한은 현재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강국, 북한 스스로 사회주의 강국을 표현한 게 2016년 이제 7차 당대회 때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 과학 기술 문명 강국, 그다음에 경제 강국, 이게 바로 사회주의 강국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좀 간략하게 추려서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다. 근데 정치는 이미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해서 정치적으로 팩토 결정을 해서 강국이 됐고, 군사는 핵무기 등 국방력을 통해서 강국이 됐고, 나머지가 이제 경제 강국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실패도 막 자인을 해요.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북한은 현재 이제 소위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